두 양대 산맥이죠. 고대와 연대. 아남은 왜 타지인이 오지 않는 외딴 섬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신촌은 왜 사람이 바글바글할까요? 고대 출신으로서 항상 이게 궁금했습니다. 단지 2호선이고 6호선이어서? 아니면 신촌이 더 학교가 많아서?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지역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개념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 점선면이 있습니다. 이 점선면을 지도에 한번 얹어볼까요? 점은 도시 내 개별 건물이나 주요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학교 등이 되겠죠. 도로나 강, 철도, 횡단보도 등은 선에 해당할 거예요. 그리고 면은 이렇게 블록 형태로 나타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생활에서 점선면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상권과 사람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선인데요. 선의 두께에 따라 상권의 활성화 정도가 아예 달라집니다. 이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위치한 스타벅스 두 곳 중 한 곳을 갈 거예요. 커피가 마시고 싶거든요. 1단계, 보차원형 도로입니다. 차가 지나다니지 않을 때는 사람이 별도의 신호 없이도 건너다닐 수 있죠. 전혀 보행자의 이동에 문제가 없어요. 양쪽 같은 거리에 스타벅스가 있다면 어딜 갈지는 정말 내 마음입니다. 더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발길이 닿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큰 문제가 안 되죠. 나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2단계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차도입니다. 최소 왕복 2차선은 될 거예요. 위치에 따라 1, 2분 정도? 횡단보도 대기 시간이 다르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기란 귀찮습니다. 직선거리로 같은 거리에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여기로 갈 것 같네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시간적 기회비용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비합리적인 선택임을 알 수 있어요. 3단계, 아예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없는 차도입니다. 이 차도를 건너려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건너야 해요.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죠.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최대한 가까운 게 좋잖아요. 대단한 맛집이 아닌 이상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까운 게 최고죠. 같은 스타벅스인데 저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결국 결론은 이 도로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건너다닐 수 있는 곳인지 횡단보도를 기다려서 건너야 되는지 보행이 가능한 곳인지 불가능한 곳인지 이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양쪽 편의 갭은 더욱 심하게 벌어질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선과 면을 3차원으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선은 면이 되고 면은 부피가 됩니다. 부피란 공간을 의미하죠. 여기서 도로, 즉 선이 3차원으로 확장되어 부피를 분할시키고 있습니다. 공간이 쪼개진다는 뜻이죠. 공간이 쪼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공간은 성격이 전혀 다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건축물은 영국 런던의 밀레니엄 브릿지입니다. 20세기 말 런던은 템스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빈부격차가 뚜렷한 도시였습니다. 강이 선으로 작용해 면을 분할시킨 것이죠. 강의 남쪽은 공장이 밀집해 있어 가난한 노동자들의 주거지역이었고 북쪽은 도시의 전통적인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이 사이에 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성격이 아예 다른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남쪽의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강의 남쪽은 더욱 낙후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의 도시경관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런던은 강의 남쪽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런던의 상징인 밀레니엄 브릿지, 테이트 모던, 런던 아이, 밀레니엄 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이 랜드마크들은 2000년 바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것을 뽑아본다면 바로 이 밀레니엄 브릿지일 텐데요. 공간적으로 강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죠. 건축적으로 보면 이 사례는 소셜 믹스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 설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용어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 연령대, 성별 등이 어우러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적인 허들을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믹스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밀레니엄 브릿지는 선의 연결로 이 소셜 믹스를 성공해낸 우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밀레니엄 브릿지는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서 강의 북쪽과 남쪽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보행자 전용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닌 걸어서 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파워풀해요. 앞서 살펴봤던 차도 3단계에서도 보았듯이 보행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지가 공간의 연결성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이 밀레니엄 브릿지로 인해 탄생한 지금의 런던 풍경이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쪽엔 우아한 르네상스 시대의 세인트 폴 대성당이, 반대편에는 발전소의 투박한 외관을 가진 테이트 모더니,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밀레니엄 브릿지. 이처럼 선은 면을 분할시키기도 하지만 두 면을 연결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암과 신촌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두 지역은 지도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공간의 성격은 최대한 넓은 면으로 확장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대학가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훌륭한 곳이에요. 방학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유동인구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대학가라는 점에서는 두 지역 모두 결격 사유가 없어요. 동등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이 선, 즉 도로에서 발생해요. 안암을 한번 볼까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려야만 건널 수 있는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만 색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학교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볼게요. 150m, 200m, 300m. 벌써 도로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공간을 잘라버렸죠.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도로가 메인 상업지역의 양사방에 깔려 있어요. 이 이상은 확장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신촌을 한번 볼게요. 일단 붉게 칠해진 곳을 보면 면적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왜 이렇게 넓을까요? 이 지역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보차 운용 도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없이도 자유롭게 길을 건널 수 있는 도로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쪽 스타벅스나 저쪽 스타벅스나 둘 다 잘 될 거예요. 이쪽 가게도 잘 되고 저쪽 가게도 잘 되고, 그러면 저 뒤에 가게도 잘 되고,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훨씬 접근이 용이한 영역이 넓어지겠죠. 결국 선이 면을 분할하고 있느냐 혹은 연결시켜주고 있느냐가 그 지역의 활성화 정도와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촌과 안암의 도시적인 분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점선 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건축과 예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